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중고차 이민용 팀장입니다. 오늘은 LPG 일반인 이전 가능한 차, 중고차 어떤 차가 좋을까 라는 걸로 이제 배경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 어떤 중고차가 있을까 라는 개념으로 한번 좀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중고차 분야 네이버 지식인 식물신, 여전히 식물신, 본명 이민용 팀장입니다. 문의하실 거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이쪽으로 문의를 주시면 성심성의껏 저랑 거래하지 않으시더라도 정보 가져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은 그냥 좋아서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정직한 게, 글쎄요. 아무튼 의미를 딱히 말씀드리기에는 좀 그런데, 아무튼 많은 분들이 저로 인해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다, 그냥 그런 생각입니다. 구독하기랑 좋아요 눌러주시면은 기분이 되게 좋아요. 더 열심히 하게 되고, 답글도 남겨주시면 하나하나 답글 달아드리고 그런 재미. 이제 거의 조금 있으면 3달이 다 돼가는데, 여하튼 최대한 해주시면은 저도 최대한 많은 분들이 봐주시는구나,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더 많이 좋은 주제로 안내해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많이 구독하기, 좋아요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는 부분은 무사고 위주로 체크를 하셔서 이제 시세 파악, 그러니까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리는 취지가 좀 이제 있으니까, 무사고라고 체크가 안 되어 있는데 이 차가 좀 괜찮을지도 몰라 라고 생각해 주시지 마시고, 무사고라고 이제 돼 있는 부분을 좀 보셔서, 무사고 차 단순 교환이 있는지 완전 무사고든지, 무사고인 차는 한 금액대가 이 정도 되는구나, 이렇게 파악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사람의 눈빛과 말투와 그런 거를 좀 위주로만 보시고 내용은 잘 안 보시는 게 아닌가. 도움이 되신다고 해주신 분도 계시긴 하지만, 여하튼 그렇고, 뭐가 그렇다는 건지, 그죠? 말이 조금 이제 간만에 하면은 좀 떠듬떠듬하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목도 타고요. 차주 입금가라고 해서, 그게 뭐냐면, 이게 딜러 전산이라든지 거기에 올라와 있는 금액이 일단은 조작이 됐든 안 됐든 그 부분은 다음 순서에서, 다음 순번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 차주 입금가는 그 매입한 차주가 이제 받을 금액, 그 차를 사온 사람이 나 이 금액에 팔 거예요, 이 금액 주세요 라고 하는 게 차주 입금가고, 거기에 올라와 있는 금액들은 물론 입금가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 입금가가 아니라 제시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딜러 전산에서 이제 좀 머리 써갖고 좀 차에서 남기려고 하는, 그러니까 차가 200만원이면은 250이든 300이든 500이든 700이든 800이든 이렇게 팔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마진을 남길까 먹히는 부분을 좀 습관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는데, 환경 설정에서 0이라고 할지라도, 금액 조작을 다른 차는 쫙 다 안 했다고 할지라도, 그 딜러가 팔려고 하는 차, 손님이 보고 오는 차를 금액을 올려놓을 수가 있어요. 부탁해서. 아는 사람일 수도 있고 모르는 사람한테 전화해서 지금 손님 오시는데 한 하루 정도만 금액을 좀 올려놔 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막상 가셔서 좀 생각했던, 내가 공부했던 금액보다 조금 비싸다 그러면은 좀 미심쩍으면 그 자리에서
구매를 하시면 안 되십니다. 과감하게. 가신 그 수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수고 때문에 생돈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날리실 수가 있어요. 그것보다 싸게 사실 수가 충분히 있는데, 그 미심쩍은 거를 그냥 대충 넘어가고 그냥 그 딜러 신뢰에 있으니까 그렇게만 하시면은 안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금액보다 상태가 중요하겠죠. 만약에 싸게는 사는데 가져가서 차가 문제가 있어서 수리비를 왕창 물게 되면은, 뭐 예를 들어서 괜찮은 차를 300에 샀는데 수리비가 20만원 밖에 안 나왔다, 예를 들어. 그 정도는 중고차는 다 나옵니다. 그 정도 가격이면은, 제 생각에는. 근데 300짜리를 잘 샀는데 수리비가 20만원 나왔다. 근데 200만원짜리 차를 샀는데 수리비가 150이 나왔다. 차도 못타고 왠지 150이 생돈 날아가는 느낌이고, 그러시면 안 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몇십만원 그런 차이, 그런 걸 다 떠나서 구매한 금액에서 수리비가 많이 나오게 되면은 그게 속이 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는 거는 금액보다 상태가 다른 것 떠나서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들어온지, 차가 이 딜러 전산에 올라온 금액도 중요하지만 들어온 날짜, 뭐 예를 들어서 들어온지 일주일 된 차랑 들어온지 2달, 3달 된 차랑 틀리겠죠. 그리고 들어온지 얼마 안 된 차량들은 이제 광택한 지 얼마 안 돼서 깨끗한 부분도 있겠지만, 오랫동안 안 팔렸던 차는 오랫동안 안 팔린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렇겠죠. 분명히 그 2~3달이라는, 2달에서 4달이라는 그 시간 동안 아무도 차를 보러 오지 않았다는 거는 그 차가 메리트가 없기 때문이고, 그 차가 안 팔렸다는 거는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들어온 지 얼마나 되는지 그 부분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성능이 21번이라고 했는데 21번이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6번 보시면은 점검자 의견란이라고 있습니다. 점검자 의견란. 그 부분을 보시면은 점검자가 이 차 상태에 대한 걸 코멘트를 달아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림에 있어야 될 부분을 밑에 글씨로 빼놓을 수도 있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그냥 이제 성능을 보실 때 딜러가 하는 말만 믿고 대충 보시는데, 전체적으로 감독관이 되셔서 내 차를 거래를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꼼꼼히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림만 보시는 경우가 많은데 어디가 교환되는지, 어디가 누유 있는지는 기본적으로 다 잘 보시는데 점검자 의견란을 꼼꼼하게 체크하시는 분은 많이 없더라.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그렇게 팔려고 하는 딜러도 더러 많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제 감독관이시기 때문에, 직접 그 차를 운행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소유주가 되실 분이시기 때문에 정확하게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능도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100점으로 할 수는 없겠죠. 아무리 공부 잘하는 사람도 뭔가 조금씩 실수를 하게 되면 하나 정도는 틀릴 수가 있습니다. 차에는 여러가지 소모품과 엔진, 미션 등등의 많은 부품들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차이기 때문에 모든 부분을 세세하게 꼼꼼하게 체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능도 100점은 아니기 때문에 첫 번째 성능을 확인을 하시고, 두 번째 직접 육안으로 외관이라든지 뭐 창문이 안 내려간다든가 유리가 어디가 깨져 있다든가 이런 건 성능에 또 안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 뭐 어디 라이트가, 뭐 예를 들어서 어두운 밤길, 가로등도 없는 밤길 가는데 내 차 뒤에 라이트가 안 들어와. 위험하겠죠? 그렇죠? 가로등도 없으니까. 더군다나 뒷차가 다크템플러야. 라이트도 안 켜고 달려. 그런 차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 차에 적어도 라이트가 뭐 실내뿐만 아니라 뭐 외관에 있는 모든 라이트도 다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 것까지 하나하나 다 직접 딜러가 뭐 하는 것도
어디가 괜찮다 어디가 안 좋다 이렇게 하는 것도 참고만 하시고, 딜러가 놓친 부분이 또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직접 첫 번째 성능을 보시고, 성능부터 안 보여주는 딜러도 있을 겁니다. 차를 보시고, 뭐 순서가 어떻게 됐든 성능을 보시고, 차를 보시고, 정비소를 가시고, 시운전을 하시고, 이런 여러가지의 그 차 컨디션에 관한 그 점검을 그 하루만 보시고서 구매를 하시는 그 시간이 어떻게 보면 충분하다고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부족하다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꼼꼼하게 되도록이면은 그 짧은 시간 동안 꼼꼼하게 체크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8번 보시면 100점짜리 중고차는 거의 없다, 뭐 이런 내용도 이제 7번이랑 비슷한 내용인데, 말 그대로 중고차입니다. 누가 탔던 차고, 뭐 키로수가 얼마 됐든 뭐 짧든 길든 아무튼 누가 타던 거기 때문에 관리를 어떻게 되는지 뭐 볼 수가 없죠. 과거의 역사는, 블랙박스는 거의 그런 부분을 알려주지는 않기 때문에 100점짜리 중고차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시고 차를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야 된다. 분명히 문콕이라든가 뭔가 조그만 거 하나는 나오는 게 중고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 세세하게 확인하셔야 됩니다. 모든 중고차는 대부분 뭐 경정비, 엔진오일, 뭐 미션오일, 냉각수, 브레이크오일, 그리고 뭐 미세누유라든지 누유 같은 부분이 있으면 또 게스켓 커버라든지, 뭐 타이어 트레이드가 좀 마모가 좀 있으면은 타이어라든지, 모든 중고차는 대부분 약간의 수리비가 들어갑니다. 그거를 아시고서 너무 차값과 이전비만 맞춰서 구매를 하시려고 하시면은 조금 오버되는 돈이 항상 있어서 계획에 조금 오버되니까 조금 차질이 있다, 좀 부담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너무 딱 맞춰서 오시려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리고 10번 환경 설정에서 딜러 전산에 있는 금액을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딜러들이 모든 전산을. 그렇기 때문에 그 딜러가 완전히 신뢰가 있다고 뭐 유튜브를 보신 거라든지 블로그를 보셨다든지 아니면 무슨 실매물 사이트를 보셨건, 환경 설정에서 금액 조작을 해서 뭐 머리를 써서 순서가 뭐 이쪽에 갔든 저쪽에 갔든 앞쪽이든 뒤쪽이든 뭐 차가 돌아갔든 조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항상 긴장하시고, 항상 시세 공부를, 내가 살려고 하는 계획에 맞는 차를 되도록 사시고, 내가 계획을 해놨던 차를 되도록 사시고, 뭐 차가 불가피하게 돌아가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좀 이제 좀 미심쩍거나 좀 생각보다 비싸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면은 과감히 그날은 구매를 하지 말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10가지 체크를 한번 해봤는데 여러가지 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점을 딜러한테 맡겨서는 안 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아무리 유명한 유튜브 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요, 저 포함해서 항상 긴장하시고 계속 그 딜러를 못살게 구셔야 됩니다. 못살게 굴어야 돼. 아무튼 주의를 하셔야 된다, 뭐 이런 내용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 클린카즈 제가 만든 사이트 이름이고, 깨끗한 중고차 뭐 이렇게 제가 만들었습니다. 딜러 전산과 동일한 차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역시 동일한 금액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 세부 사진, 상세 사진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차는 딜러 전산에 있는 차와 동일하고, 차가 팔리면 그 자리에서 없어지고, 그 순간 없어지고, 차가 들어오면은 또 그 순간 생기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는 굉장히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만약에 제가 가령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차를 금액을 올린다, 그렇게 하면은 다른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공격하시려고 하는 그런 딜러분들의 문매를 받고 질타를 받고 저는 이슈화가 돼서 안 좋은 중고차로 되고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 금액과 뭐 차량 내용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있으시기 때문에 여기 클린카즈 HTTP 에서 요새는 S가 붙는 게 많던데 HTTP까지만 하셔야지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www.cleancars.co.kr cleancars.co.kr. 그러면은 오늘 LPG 일반 이전 가능한 중고차 어떤 차가 있을까, 그리고 어떤 차가 좋을까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쫙 LPG만 했고, 일반 이전이 가능한 기준은 오늘이 2017년 11월 8일이기 때문에 2017년 11월 7일 거까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11월 거까지 이런 식으로 딱 5년이 지났어야 되고, 중간에 혹시라도 상사에서 예를 들어서 안 되는 경우가 있다면은 2012년 11월 10월이라고 할지라도 중간에 상사에 묶여 있었던 그 시간이 있었으면 또 적용이 안 됐었었는데, 지금은 그냥 무조건 5년이 지나면 택시든 렌트든 일반 차든 LPG는 무조건 5년이 지나면 구매를 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보시기에 앞서서 마이 페이지에서 환경 설정 금액을 조작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필히 건드리지 않았다, 이게 기본값에 빵원에 뭐 상사라고 체크한 거는 이게 화면을 좀 넓게 보시라, 뭐 이런 취지로 이게 체크를 해놓은 거기 때문에 뭐 따로 조작한 거라고 볼 수는 없을 거고요. 빵원의 기본값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여기서 저장을 하고 다시 매물 조회를 딱 들어가서 전산을 보실 때 효과적으로 보실 수 있도록, 일단은 인천을 빼고 보니까 한 3,000대 나오더라고요. 인천을 빼고 수도권으로 보니까 LPG에 오토에 100에 12년 11월 이렇게 보니까 볼 수 있는 대수가 3,000대가 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페이지 수가 319페이지이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되게 많아요. 다 하려면은 한 5회로 나눠서 해야 되는데 또 비슷한 차가 쭉 나올 것이고, 이렇게 하면은 설명하기가 너무 애매하기 때문에 우선은 제 지역 중심인 인천으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763대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돼도 77페이지 세대까지 77페이지를 보시는 거니까 보통 1시간 동안 제가 케어할 수 있는 그게 지금 17분 정도 지났습니다만, 그 케어를 할 수 있는 그게 한 50페이지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빨리 설명해드려도. 그렇기 때문에 또 2부로 나눌 수가 있어서 이게 1페이지 2페이지 뭐 이런 부분을 좀 건너뛰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차가 그래도 많기 때문에, 야, 770대 정도 되면은 좀 많은 거예요. 쫙 세워놔 보면은 웬만한 운동장이나 뭐 그런 데 절대 못 들어갑니다. 네. 굉장히 많은 대수고, 어떤 종류가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또 갖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눈에 띄는 차가 있으면은 좀 집중적으로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페이지 지금 가격 순으로 봤고요. 100만원부터 하는 거는 그 이하짜리는 있을지는 모르지만 거의 제시가가 100만원 미만짜리로 하면은 뭐 계약이 된 차량, 이제 차가 들어와서 금액을 아직 설정 안 한 차량, 그런 것까지 하면은 거의 2배 되기 때문에 너무 뒤죽박죽 돼요. 그래서 이렇게 깔끔하게 보려고 100으로 항상 세팅을 해놓고, 그 다음에 12년 11월 이렇게 해놓고 LPG 오토, 이게 기본적으로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취지의 기본 세팅 값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번 검색 다시 한번 하면은 763대 짠짠짠짠짠, 네,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렇게 금액 번호가 이렇게 있는 거는 진짜 차주번호입니다. 전화하고 싶으시면 전화하셔도 됩니다. 네, 근데 이제 금액을 안 빼주실 수도 있고, 어차피 저는 뭐 차 가격에서 남겨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만약에 저한테 오시게 되시면 저는 이제 정비소에서 점검, 그리고 원활한 이전 이런 부분을 얼굴을 보여드리면서 완벽하게 약속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저한테 오셔도 좋고 이분한테 가셔도 좋고 뭐 편하신 쪽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다행인 거는 번호가 대부분 없어요. 근데 더러 중간에 있긴 있습니다. 일단은 100만원대로 보실 수 있는 차가 레조, 뉴 EF 소나타, 카렌스2, 옵티마, 리갈,
그러니까 연식을 보면 대부분 2000년부터 2004년식, 2005년식까지 이렇게 사이에 왔다 갔다. 보통 이제 연식에 따라서 금액이 정해지기보다는 거의 차가 어떻게 생긴 디자인과 그 이름에 따라서 금액이 매겨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연식도 좋으면 좋겠지만 좀 그런 의미로 가격이 매겨지기보다는 키로수, 색상, 사고 유무 뭐 이런 걸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은색깔이 조금 인기가 좀 덜한 색상이기 때문에 호불호가 좀 이제 갈리고, 구매자가 이만큼이면은 흰색은 대부분 구매를 하실 수 있는 색상인데 은색은 호불호가 좀 갈리기 때문에 요만큼만 구매를 하신다. 그래서 좀 금액적으로는 조금 어떻게 보면은 메리트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색깔 상관없다. 어차피 이건 뭐 타다가 나중에 되팔 것도 아니고 폐차할 때까지 타다가 1, 2년 타다가 말 건데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100만원대 이런 LPG 차량 구매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단 모든 차는 상태를 봐야 돼요. 정비소 가서 점검도 하시고 시운전도 하시고, 뭔가 좀 오랫동안 세워놓다 보면 배터리도 약해져 있을 수도 있고, 시운전 필히 하셔야 되고 정비소 필히 가셔야 됩니다. 짧게라도. 네. 정비소에서는 뭐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꼭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전동 지도도 있고, 성능 보면은 유사하고인데 어떻게 사고가 있냐면은 이렇게 사이드 멤버 이 부분이 그 엔진 부분이 아닙니다. 여기 옆에를 잡아주고 있는 긴 한 팔뚝 굵기의 긴 뼈대인데, 그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앞에 추돌 사고로 인해서 살짝 이쪽으로 충격이 있어서 여기 앞에 그 기둥 부분이 살짝 판금이 좀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엔진이 먹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괜찮은 차인지 안 괜찮은 차인지는 보긴 봐야 되고, 5월달에 들어왔어요. 6개월 됐으니까 안 팔리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유라고 한다면 이 차가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고 할 수도 있고, 일단은 저렴한 것 치고는 이렇게 사이드 멤버에 이렇게 W가 이렇게 있어버리면 어감이 좀 안 좋아서 구매까지 이어지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진짜 엔진이 먹었을 수도 있고 안 먹었을 수도 있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사고라고 한다면 다 먹었으면 11번, 11번, 12번 뭐 이런 쪽도 이만큼 다 그랬어야 되는데 왜 여기만 이랬을까? 11번도 아니고.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이제 이것만 보고 판단을 하는 것도 좋고 그렇지만, 참고를 했을 때 유추를 어느 정도는 해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기왕 이 금액에 이거를 살 바에는 다른 차 SM5 뭐 이런 것도 있고, 똑같이 은색이고 약간 금색 빌이 좀 있는, 그리고 가죽 시트에다가 뭐 이런 차도 구매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 차가 좀 밀리지 않았나. 제가 봤을 때는 저거를, 저 옵티마 이 차량을 메리트는 뭐 연식밖에 없겠는데요. 연식 2005년 3월 16일 이라는 거. 네. 뭐 이렇게 다 수치를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봐서 뭐가 좋은지 순번을 매겨서 점점 좁혀져 갔을 때 정점에 이르는 그 한 차, 고객님의 성향에 맞고 그 금액 계획하신 거에 맞는 그런 차를 구매하시는 게 제일 좋겠고, 무엇보다 LPG를 구매하시려고 하시는 분은 일단은 겨울에 좀 이제 엔진이 얼지 않나 이런 이제 걱정들 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카린스 1을 예전에 탔던 바로는 엔진을 끄실 때 키로 돌려서 끄는 게 아니라 LPG 버튼을 눌러서 엔진 안에 있는 연료를 모두 다 이제 소진시켜 주셔서 엔진 안에서 얼지 않도록 하는 게 좀 중요하다. 그것만 잘해도 겨울에 시동이 안 걸리고 그런 부분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진짜 추운 날에는 시동이 잘 안 걸려요.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진짜 추운 날, 영하 10도 안팎으로 막 추워진 날, 그럴 때는 좀 답이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거의 그러진 않다.
좀 애매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뭐 사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일단은 뭐랄까 뭐 1페이지에서 지금 너무 좀 묶여있긴 합니다. 기본적인 설명이니까. 일단은 뭐 제가 다시 이쪽 LPG 차를 산다고 하면은 전 작년에 얼어갖고 시동 못 걸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괜찮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뉴그랜저 XG 38만 킬로짜리 전 차주분께서 수리 다 해놓으셔갖고 차가 폐차하기엔 아깝고 팔기에는 힘들고 그런 경우가 좀 덜어 있습니다. 차 상태는 괜찮은데 키로수가 많다. 그래서 판매까지 이어지기에는 좀 힘들다. 그래서 제가 탔습니다. 네, 영업용 차로. 그러다가 아버님 드리고 아버님께서 거의 1년 타시다가 바꾸셨죠. 수리비가 좀 꾸준히 나오는 그런 경향이 있음으로 해서 막 5만원, 뭐 10만원, 7만원, 뭐 3만원 이렇게 자잘하게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이 정도 연식의 이 정도 차는 수리비가 한 달에 5만원 정도는 거의 꾸준히 나온다고 보시고서 구매를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안 나오면 좋겠지만 그래도 제 경험상 꾸준히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뭐 이제 하부에서 잡소리가 난다든지 소음기가 조금 이제 빵꾸가 났다든지 뒤에서 막 마우라 터져갖고 마우라 머플러 죄송합니다. 머플러가 펑크가 나서 좀 이제 소리가 좀 크다든가 배기음 소리가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뭐 뒤에 어시스트 링크라든지 다 이제 수리를 하면서 그 용어를 배운 거예요. 엔진 오일은 또 꼬박꼬박 탄 만큼 또 갈아줘야 되는 거는 인지상정이고, 뭐 빵빵이라든지 클락션 뭐 그거라든지 뭐 타이어라든지 뭐 이제 수리할 게 어떤 차든지 거의 뭐 요즘 나오는 차는 아예 다 올 새 거라서 그렇지 수리비는 어느 정도 나옵니다. 네. 그래서 아예 그냥 한 중간 정도 6년씩에서 10년씩 사이에 차량을 구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 이유가 그런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하지만 이런 모델의 차량을 구매하셔서 뭐 안 좋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좀 어렵습니다. 가성비로 보면은 어차피 타다가 폐차를 하셔도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맘 놓고 그냥 막 굴리기에는 좋다. 신경 쓰면은 그것만으로도 긴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도로를 가다가 뭐가 화물차에서 뭐가 떨어져갖고 내 차에 탁 쳤어. 그러면은 새 차는 엄청 속이 상하고 막 이럴 텐데 이 차는 팍 치면은 쳤네? 저는 이제 지금 차를 이제 프라이드를 타고 있는데 프라이드랑 이제 소렌토를 타고 있는데 프라이드는 이제 영업용으로 타고 소렌토는 이제 가족들이 어디를 갔다라든가 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아무튼 어디 갈 때 가오용으로 뭐 가오? 프라이드? 아무튼 뭐 그런 용으로 타는데 아무래도 비중 있게 타는 건 프라이드인데 동네에서 차 세워놨다가 누가 살짝 뭐 아무튼 긁혔어요. 그래도 뭐 많이 속상하진 않습니다. 근데 소렌토는 문콕이라도 하나 있으면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동네 주민이 살짝 뭔가 차 빼다가 살짝 긁어놓으면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누가 또 제 차에 뭔가 몸을 이렇게 기대고 있으면 속상하고. 근데 프라이드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렴한 차도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520V인데 11만 킬로인데 무사고의 눈물 모델인데 브라운 시트에 차량이 이쁜데 130에 팔고 있습니다. LPG 이런 깨끗한 시트 요런거 열선도 있고 520V니까 깨끗합니다. 근데 마지막 뒤에 그 유리 이게 썬팅이 많이 떴네요. 검사는 내년 7월까지 안 받아도 되고 11만 8천 킬로
탔고 2004년식이면은 좀 이 금액에 비해서는 좀 괜찮고 눈물 모델이니까 그러니까 불법 구조 변경 침수 유무 사고 유무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원동기가 정비원에 이렇게 돼 있네. 그래서 싼 거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하나 이렇게 차근차근 내려가면서 체크를 해보면은 뭔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근데 이런 거를 보통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딜러라고 하더라도 딜러는 차를 봐주는 사람이라는 개념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차를 사고 팔고 돈을 남겨먹는 그런 사람이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차를 모르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그냥 대충 그냥 팔기 위해서만 용쓰는 애쓰는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마진을 많이 항상 남기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는 용도 변경 이력도 있고 산소 센서 이상도 있고 이색색 전체 도색 뭐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거는 크게 상관은 없겠지만 뭐 나머지 부분이 다 조금씩 구매를 못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싼 거 찾으실 거면 그냥 이게 100만원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부분에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출퇴근용으로 타는데 엄청나게 쪽팔린 거 말고 부끄러운 거 말고 그냥 적당한 거 딱 봤을 때 좋은 차가 내 차를 보고서 답답하면 빵빵은 하겠지. 근데 습관적으로 나 따라다니면서 많이 하는 건 아니니까 이런 개념으로 보면은 뉴 EF 소나타 이런 거, 뭐 라이트는 조금 노래졌습니다. 시트는 깨끗하고요. 그리고 들어온 지는 지금 현재 검사 날짜는 내일 모레 글피고 없고, 등속 구리수 누출이다. 리어 패널 손상이 됐으면 원래 18번 여기가 조금 손상이 있을 수 있고 10월 30일이면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냥 차주는 이런 거 고치지 않고 그냥 싼 맛에 그냥 타라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10만원이라도 20만원이라도 빠지면은 그 돈으로 그냥 이제 등속 구리수 누출된 부분을 하나인지 두 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타이어 부분 안쪽에 그 고무로 이렇게 스프링 같이 돼 있어서 감싸고 있는 그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조금 찢어져서 약간 뭔가 구리스가 누출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한 군데일 것 같으니까 한 7만원 전후 이 정도, 중고차 매매단지 근처에 공업사 기준으로 7만원 전후 이 정도로 수리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렇게 되면 거의 120에 가능하고, 구매를 못할 요소를 찾아보니까 그닥 찾을 요소부터는 좀 이제 긍정적인 요소가 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차입니다. 깨끗하고 뭐 전동 시트가 있는 거를 이 금액에도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또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10만원 차이로 조건이 확 좋아질 수도 있고 확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10만원 정도만 더 주시면 전동 시트가 있는 골드로 보실 수 있다든가, 일단 뉴 EF 소나타가 일단은 시중에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메리트가 있는 차이. 이건 또 이제 에어컨을 돌려서 키는 매뉴얼 방식이고 프로토 에어컨을 할 수도 있는 차를 분명히 구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접이식 백밀러가 있는지 없는지도 여기도 체크 안 됐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차를 좀 보셔도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벌써 33분이 됐으니까 2부까지 만약에 하더라도 안내를 해드리려면 다 고만한 차기 때문에 5페이지씩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7페이지니까 그러면 5페이지 나누기 5 하면 한 15페이지 그 정도 되나요? 짠. 자, 6페이지 역시나 카렌스2가 나오고 산타페 LPG 21만 킬로 160 완전 무사고 이런 차도 나옵니다. 요게 또 좋은 점이 경유차 뭐 서울 반입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자유로울 수가 있겠죠. 접이식 백밀러 있고, 뭐 이제 실내 내부 사진을 이렇게 보면은 시트가 연식이 2000년식인 것 치고는 깨끗합니다. 2000년식이면 폐차할 때 된 거 아니야? 아, 너무 오래됐어. 이렇게 보셔도 되고, 그리고 2000년식이라고 해도
관리 잘 돼 있을 수도 있어. 뭐 2002년식이나 2004년식이나 2000년식이나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다르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두 분 다 맞는 말씀이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아니다, 뭐가 틀렸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보다는 어느 분의 구매하실 그 성향에 맞게끔 이제 구매를 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후방 카메라도 있고 프로토 에어컨 있고 시트도 뭐 후질근하고 막 이렇게 뭐랄까 좀 헐렁헐렁한 게 아니라 좀 빳빳해 보이는 느낌. 성능을 보면은 21만 킬로면은 SUV 치고는 17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키로수가 그냥 노멀하다. 그리고 검사 날짜는 한 달 보름 정도 남았다. LPG가 뭐 SUV가 LPG 괜찮나? 한번 보셔야죠. 싼 맛에 150 정도에 구매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 미세누유 정도는 양으로 볼 수가 있고 고부터 손상 역시나 있구나. 이것도 한 10만원 이내로 한 7, 8만원 이 정도로 수리를 하시면은 양으로 바꿀 수가 있겠고 동력 정날 클러치 어셈블리라. 이 부분이 아니구나. 등속 조인트니까 한 7, 8만원 정도. 사고는 없고 들어온 지는 11월 1일이다 요런 차가 괜찮을 수 있어요. 요런 차가 그냥 싼 맛에 구매하실 거면은 그냥 이제 요거를 조금 내고를 해서 등속 조인트 정도 수리를 하고, 물론 보긴 봐야 되겠지만 골드니까 골드는 이때 거의 썬루프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없어 보이네. 썬루프야. 골드면 대부분 썬루프가 있었는데 요거는 2000년식은 기본적으로 썬루프가 없나봐요. 2000년식이라 접이식 백밀러는 있고, 이 당시에는 이 접이식 백밀러가 조금 획기적으로 조금 고급 옵션에 섞였습니다. 아무튼 뭐 차를 보긴 봐야 되겠지만 SUV 그냥 싼 거 구하실 거, 그냥 난 승용차는 싫고 SUV를 타야 되겠어. 근데 200만원 밑으로 사고 싶은데 없다고 하는 딜러도 많겠지만 있습니다. 여기 LPG 산타페 노멀해 보입니다. 과거 현재도 이제 좋은 컴퓨터 한 대 가격으로 이런 SUV, 나만의 공간을 SUV로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전비까지 보면요 과표라는 게 있을 건데, 뭐 일단 구매하는 금액으로 이제 계산해 보면은 150 곱하기 8 프로 12만원 정도, 12 더하기 매도비가 보통 27만원에서 33만원 그 사이 정도 하니까 30만원 잡고, 저 만약에 이제 수수료 주시면은 또 30만원 잡고, 차값 160에서 뭐 10만원이라도 깎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 150 잡고, 그러면 222만원 이 금액에 저 주시는 거랑 이전비까지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SUV로 라이트도 깨끗해 보이고 그렇습니다. 다시 5페이지 딱 가서 10페이지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SM520 LPG 6만 킬로 이런거 눈물 모델로 2004년식 가죽 시트. 에어컨은 이게 밀어서 온도 조절하는 건데 1단, 2단, 3단, 4단 로타리 방식으로 하는 거긴 한데, 뭐 에어컨이 안 나오는 것도 아니니까 뭐 문제될 건 크게 없을 것 같고, 라디오가 잘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것도 한번 보기는 봐야 될 것 같고, 2004년식 13년 된 거 치고는 휠이 깨끗합니다. 시트도 가죽 이 정도면은 그닥 뭐 안 좋다고, 사진상이긴 하지만 뒤에 후방 감지기도 사제로 달아놓으셨고, 전차좀 후방 카메라가 또 있는데 좀 오래된 후방 카메라, 이렇게 생긴 후방 카메라는 요즘에 잘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후방 카메라 연결할 수 있는 선이 또 있어요. 거치형 내비게이션을 다시면은 후방 카메라가 호환이 될 수 있는지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싼 맛에 타기에는 키로수 좋아하시는 분, 작동 물량 체크 안 돼 있으니까 점검자 여기는 안 해도 계기판 교환이 이렇게 돼 있을 수가 있어요.
위에 있어야 될 부분이 점검자 의견란에 이렇게 내려왔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66,000km라는 게 2km 수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또 이것은 판단하기 애매모호하게 올려놨기 때문에 이런 거는 조금 이제 과감하게, 어차피 차는 많으니까 끌 필요가 있습니다. 로체 LPG 이게 싼 이유는 키로수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25만 킬로, 19만 킬로, 이런 게 괜찮을 수도 있겠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맞아요. 옵션이 그렇게 좋진 않을 거예요. 프로토 에어컨은 들어가 있네요. 오디오는 사제 오디오로 이렇게 있고, 나오긴 나오는 것 같고, USB를 넣는 방식이 아닌가? CD 넣는 방식인가? 결국에는 이 오디오를 USB 하려고 하면은 교체를 해야 되겠지만, 다행인 거는 억스 단자는 있어 보여요. 억스가 뭐냐면, 선을 이렇게 된 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핸드폰 연결하고 이렇게 된 걸 여기다 꽂고 여기다가 그렇게 해서 음악을 듣는 거죠. 그거는 되는 걸로 보여집니다. 열선도 가능한 걸로 보여지고, 핸들 리모컨도 여기는 이제 안 되는 건데 여기도 있는데 잘 쓸 것 같지 않은 리모컨이에요. 아마 오디오랑 호환은 절대 안 돼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후방 감지기 정도는 있고, LPG로 로체 200만원에 구매 가능하십니다. 2006년식에 거의 19만. 이런거 뭐예요? NF 소나타 18만 킬로. 이거 뭐 괜찮으면 사고 싶은데. 내비게이션도 있고, 휠도 사제일 제네시스 휠이고, 오 이거 괜찮은데 나 이거 살래요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싼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유사고 무 검사 날짜 지났고요. 미세누요 괜찮은데 오일이 부족이 안 나네. 오일 갈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적정으로 바꿀 수 있어요. 미세누요 싸면 싼 이유가 있습니다. 싸고 좋은 차는 없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써 있습니다. 이런 차는 저는 못 팔겠어요. 자, 11페이지. 차를 이제 고를 때는 이렇게 폭을 왜 못 사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성능을 보면서 어느 정도 유추는 가능합니다. 아무리 완전 무사고에 사진상으로 깨끗해 보이고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차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좋은 차는 아니라는 거죠. 그게 맞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차는 하나하나 좁혀나가면서 최종적으로 모든 걸 10가지 중에서 접고 이랬을 때 다 통과된 차량을 구매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 10가지가 뭐예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성능을 일단 보시고, 들어온 지 얼마 됐는지 보시고, 차를 직접 보시고, 시운전해 보시고, 정비소하고 내가 마음에 드는지 보고, 외관이 문콕이 있는지, 그리고 창문, 유리창, 소모품이 다 괜찮은지 보고, 그 다음에 내 마음과 그 금액이 맞는지 보고, 내 마음이 이 차를 사고 싶은가 그걸 보고, 그 다음에 용도, 예를 들어서 짐을 좀 실으시고 사람이 뒷자리에 많이 자주 타시는 분은 준준형 차를 구매하시면 안 돼요. 짐을 많이 싣고 뒷자리에 사람이 자주 타게 되시면은 준준형을 타시면 안 돼요. 준준형은 뒷자리 승차감이 대부분 아주 안 좋습니다. 통통 튀어요. 그리고 트렁크 공간도 작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형 이상, SUV라든지 중형급 이상은 보셔야 됩니다. 용도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 두 번째가 금액이고요. 세 번째가 차량 상태.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 3요소, 용도, 금액, 상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용도가 1번이에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애기가 있으신 분은 준주형 타시면 카시트
뒤에다가 이렇게 실으시면은 실으실 수는 있어요. 애기 태울 수는 있습니다. 근데 뒤로 이렇게 당기는 걸 막 이렇게 넓게 쓰시는 분은 좀 이렇게 앞으로 당겨서 불편하게 타셔야 됩니다. 그런 경우가 좀 사례를 많이 들으실 수가 있어요. 중형 이상은 타셔야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유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네. 제일 1번이 용도, 두 번째 금액, 세 번째 상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두 번째랑 세 번째랑 바뀔 수도 있겠죠. 15페이지 250 정도로 왔습니다. NF, 토스카, 로츠, 뭐 중형급 많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무사고라고 체크된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50%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50%. 이렇게 산타모 요런거 좀 많이 오래돼 보이죠? 요런거, 네, 요런거 옛날에 좀 많이 돌아다녔었는데, 근데 산타모는 조금 이제 이게 2001년식이고 상태가 내관도 보증 제하고, 이거는 원래 폐차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차예요. 그리고 이 차의 뒷 배경을 보시면은 이 건물이 지금은 없어진 지 한참 됐거든요. 철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는 들어온 지 엄청나게 오래된 거죠. 2016년이니까 앞에를 제가 잘 안 봤습니다. 1년이 넘었죠. 끌게요. 옵티마 리갈 이런거 괜찮나요? 옵티마 리갈은요 200만원 넘게 사시는 차는 아닌 것 같아요. 100만원, 150만원도 비싸요. 100에서 130 사이로 사실 수가 있는 차가 옵티마 리갈입니다.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금액을 왜 이렇게 높게 걸었나 싶을 정도긴 한데, 뭐 이렇게 아무리 천장방음 돼있고 그래도 가져온 지 얼마 안 됐을까? 들어온 지 오래됐는데 금액이 이 금액이면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금액입니다. 코드를 개인적으로 손님이 오시니까 일부러 올리지 않는 이상 150에 올려놔도 좀 비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코드를 일부러 올려놨을까? 정확한 거는 모르겠고, 일단은 차종을 보는데 의의를 두고 있기 때문에 무사고 위주로 봐주십시오. 무사고. 이것도 역시 LPG 14만. 썬루프 있네요. 근데 아까 160짜리도 있었기 때문에 이게 상태가 뭐 라이트가 일단 첫인상이 좀 안 좋게 느껴지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차주도 제가 이제 차를 보여드릴 때 좀 이런 게 있어요. 저도 이제 반성이 됐는데, 좀 이제 이거 입금 얼마까지 들어가나요?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차 상태는 괜찮나요? 키는 몇 개인가? 이렇게 물어보는데, 되게 막 드라이하게, 막 메마른 목소리로 되게 뭐랄까, 싸가지 없는 그런 목소리? 아무튼 팔기 싫어지게 만드는 그런 목소리를 갖고 계신 분들 차는 좀 빼기가 좀 싫더라고요. 금액도, 이거 금액 내린 지 얼마 안 됐고요. 안 빠져요. 그래요? 네. 그러면서 끊으려고 하고. 진짜 팔려고 전화한 건데. 그런 것도 좀 없잖아 있습니다. 요소가 여러 가지가 좀 믹스돼서, 어떤 경우에는 진짜 괜찮아 보이는데 그 차를 안 팔고 그 차주의 목소리가 안 좋아서 다른 차를 판 적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팔려고 하는 사람도 고생을 하기 때문에 좀 성심성의껏 기분이라도 좋게는 해줘야지 내 차를 더 빨리 뺄 수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피러스 일반 이전. 오피러스 나 이거 사고 싶었어. 2005년식이면 괜찮잖아. 300만원도 안되고 깎으면 250 될라나? 이거 괜찮아. 검정색에 멋있어. 나 이거 갖고 싶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 자 알려드릴게요. 290이라고 해도 딱 떨어져서 250. 어떤 분은 심하신 분은 200에 달라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안돼요. 안됩니다. 이거 제가 봤을 때는 290 다 받으시던가 280 뭐 많이 빼주시면은 270 시세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얼만큼 빠질지도 대충 유추가 됩니다. 더 빼면 좋겠죠. 더 뺄 수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빠질 차가 아닙니다. 시트 깨끗하고 또 들어온 지 얼마나 되는지가 중요하죠. 유사군요. 검사는 내후년 1월까지 안 받으셔도 되고, 그리고 또 그 밑에 원동기 뭐 이런 거 다 양호, 불법 무 이거 빼고 유는 뭘까? 3박자 지지대 때문에, 요거 하나 때문에 10월 20일?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네. 성능상으로는 괜찮아 보이는 차예요. 연식도 2005년식이고 등급도 그냥 이것만 해놨긴 했지만 그냥 오피러스가 대부분 등급이 나쁜 차가 거의 없고, 내비도 원래는 고장나 있을 만한 차가 많을 차인데 3D로 이렇게 좀 잘 나와 있습니다. 우드 그레인 들어가 있고, 워크인이라고 이게 조수석 왼쪽에 붙어 있는 거라 운전자가 이렇게 눌러갖고 이제 시트를 눕히고 앞으로 당기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끔 이제 저 오른쪽 밑에가 있으면은 이렇게 갖고 이렇게 맞춰야 되기 때문에 불편합니다. 근데 이게 있으면 편하죠. 그런 옵션입니다. 그리고 차도 저희 아버지가 지금 이 차를 타고 계시는데 연비는 솔직히 좀 안 좋다고는 하시는데 뭐 대체적으로 넓이와 옵션에 대해서는 만족을 하시면서 싼 맛에 타고 계십니다. 비싼 차를 타면은 그 감가율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이 금액에 사셔도 내년에도 뭐 200 언저리 왔다 갔다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차에 비해서는 뭐 1년에 100만원 내지는 100만원이 안 내려간다, 이렇게 보면은 괜찮죠. 근데 이 차가 내년이면은 타다 보면은 20만 킬로가 넘어가면은 조금 이제 금액이 좀 더 떨어질 수가 있죠. 이렇게 10만 킬로의 단위로는 좀 금액이 어느 정도 어감이 달라지기 때문에 아무리 1차이라고 하더라도 19만 9,999 킬로보다는 20만 킬로, 20만 킬로, 20만 1킬로, 20만 1킬로 이런 게 좀 어감이 다르기 때문에 좀 그 차이로 팔리고 안 팔리고가 조금 이제 한 10만원 정도 차이가 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50분이 넘었는데 아직도 20페이지. 역시 2부로 나눠서 해야 되긴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오피러스도 나왔고 뭐 NF도 나왔고 토스카도 나왔는데 뭐 TG도 나오고 뭐 300만원 미만으로, 얼마 전에도 300만원 미만의 중형차 뭐 이런 거 이제 코너를 했었죠. 근데 이제 오늘은 다 보고 있는데 주제가 LPG 보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무사고 체크가 안 된 거 이렇게 클릭을 한번 해드릴게요. 왜 보시면 안 되냐? 뭐 22만 킬로의 양호 없음, 뭐 양호 이거고, 이제 검사 날짜가 지금 15년 3월로 돼 있습니다. 전부 양호고 들어온 지 2014년 9월 4일. 이유가 있겠죠. 2014년이니까.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이게 단순 렌터카 뭐 이런 거, 유사고, 뭐 이런 거 다 이유가 있습니다. TG240 20만 킬로 이런 거는 뭐 큰 사고는 아닐 것 같아요. 왜냐면 금액이 얼추 이 시세니까, 디럭스에 맞는. 근데 아니네.
용도 변경 이력까지. 지금 차 종류가 역시나 뭐 거기서 거기입니다. NF, 토스카, 로체 다 있네. 종류별로. 근데 이렇게 체크가 안 된 차는 U에 뭐 이렇게 무사고, 이거는 이게 뒤 휀다 교환 때문에 들어온 지도 오래됐고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무사고 체크된 거 위주로 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하튼 무사고라고 되어 있는 거, 뉴카렌스 이런 거 보면은 성능이 일단은 여기 밑에 그림 있는 부분은 깨끗하죠. 무사고 돼 있는 부분을 보시라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뭐 이런 거 괜찮을 거예요. 11만 킬로 토스카. 토스카는 한 렌트 이력이 있어서 뭐 이제 연식이랑 키로수가 다 좋은데, 연식이랑 키로수가 이제 다 좋은데 이제 가격이 이 금액이 있는 이유. 렌트 이력이 있다고 해서 뭐 안 좋다고 볼 수도 없고 뭐 이제 좋다고도 볼 수가 없고 하기 때문에 직접 보기는 봐야 됩니다. 내부 보면은 옵션이 뭐가 있을까. 그냥 노멀하다. 내비게이션 없고 휠도 이거고, 바람이 좀 빠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나하나 체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차를 고를 때. 그리고 차를 미리 골라서 오시려고 하는 분들이 좀 많으실 텐데, 그것보다는 사실은 오셔서 이렇게 상담을 나누면서 고르시는 게 조금 빠르고 좋긴 해요. 이렇게 처음에 궁금하고 이제 중고차 매매단지 가시는 게 좀 두려우니까 좀 골라놓고서 좀 한 두세 개 정도 찝어놓고서 가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딜러는 좀 편해요. 하지만 같이 딜러랑 이제 고민하면서 이렇게 심도 있게 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다 장단점이 있겠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 NF 트랜스폼은 21만 킬로긴 한데 상태가 좋을지 안 좋을지 모르겠고, 휠은 뭐 끝에가 뭐 이제 기스는 좀 있고, 타이어 뭐 세차는 조금 이제 하면은 반짝반짝 할 수도 있고, 내비게이션은 없고 LPG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전동 시트가 아까 있었어요. 전동 시트가 있고, 운전 오래 하면은 이제 허리에서 바람이 나오는, 여기에서 바람이 나오는 그런 게 있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능도 보면은 불법 구조 변경, 사고, 심수차, 미세누 정도는 괜찮고, 이 정도 교환, 무사고, 7월 27일. 안 팔리는 이유는 키로수가 많아서일까 궁금하긴 한데, 7월달이면 조금 이제 휴가철 바로 직전이니까, 휴가 다녀오셨나요? 그 전에 들어온 겁니다. 그런 이유가 있을 수 있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것보다 좋았던 차에 이제 가로막혀서 밀려서 그랬을 수도 있죠. 쭉 보면 로체, 처음에는 레조, UEF, 옵티마, 리갈, 산타페 LPG 뭐 이런 식으로, 죄송합니다. 상담 전화가 왔는데 어차피 또 이제 시간이 58분 정도 됐고, 상담 전화 받고 제가 2부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